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세력이 계엄을 일으키기 위해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지난해 비상계엄을 앞두고 공격 헬기인 아파치 부대를 북방 한계선을 따라 비행시키는 훈련이 4차례 이뤄졌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참여한 군인들은 이렇게까지 자극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북쪽으로 비행했다. 적의 눈에 띄도록 높게 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는데요.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이 도청 가능한 일반 통신망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이상합니다. 첫 소식 김지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통합정보작전이란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승인 아래 공격 헬기 아파치 부대와 해병대, 공군 전투기가 동원됐습니다. 해병대가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 포사격을 하면 아파치 헬기와 공군 전투기가 동시에 위협 비행에 나서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훈련 수위가 사뭇 달랐다는 내부 제보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복수의 아파치 조종사들은 이례적으로 NLL, 북방 한계선을 그대로 따라 비행해 이 정도로 적을 자극하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 등산곳 등 북한군 기지에서 불과 2에서 3km 떨어진 곳까지 비행해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통신망이었습니다. 훈련 도중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이 오고 갔는데 도청을 방지하는 비화 통신이 아닌 북한뿐 아니라 누구도 도청할 수 있는 통신망을 이용했던 겁니다. 아파치가 참여한 통합정보작전은 훈련 장소를 바꿔가며 지난해 6월과 7월, 8월에 이어 비상계엄 직전 11월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됐습니다. 아파치 조종사들이 모두 참석한 브리핑에선 고도를 높여 적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확보한 훈련 비행 자료에 따르면 8월 훈련 당시 아파치 헬기들은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를 비행했고 11월 훈련 때는 북쪽 방향을 향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고도를 높여 적에게 노출되게 하라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조종사들마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매우 이례적 작전이 계엄 직전 실행되었습니다. 합참은 전투기 및 공격 헬기의 활동은 정상적인 작전이었고 세부 사항은 작전 및 군사보안에 관련돼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합참은 추 의원실에는 통상 훈련이었고 3월에도 훈련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돌연 3월 훈련을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위기를 덮으려고 일부러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건데요. 그럴 때마다 군은 강하게 부인하며 반발해왔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의 근거들은 구체적이고 맥락도 맞아떨어집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26일 해병대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실시한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군의 최첨단 무기 290여 발을 쐈습니다. 9.19 군사 합의로 훈련이 중단된 지 6년 10개월 만이었습니다. 당시 군은 9.19 군사 합의가 파기됐고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구호를 반복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사격 구역으로는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야 하는 지역을 설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하면서 빌미로 삼은 우리 측 사격 구역과 일치했습니다. 이날 공군은 북한이 육안으로도 전투기를 볼 수 있는 고도 비행 훈련을 실시했고 육군 아파치 헬기 부대는 극히 이례적으로 NLL 최북단 항로까지 근접 비행해 부대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우리 군 관계자는 이 정도면 북한군의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사격 훈련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 당시 북한은 이에 반발해 8개 포병여단이 즉시 사격 가능한 전시대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전쟁 직전으로 치달았던 위기를 제공한 무인기를 군 주도로 보냈다는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흘러나왔습니다. 또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 지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 이른바 원점 타격 검토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반격하면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집니다.
군은 줄곧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부품이라는 이런 얘기를 쓴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군의 이런 부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은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이어서 수사를 통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인을 회유하려는 시도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육사 동기인 한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의 아내에게 수차례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대통령 구속 취소로 분위기가 바뀌었고 도움을 주려는데 왜 거절하냐며 민주당에 협박당하고 이용당했다고 밝혀보면 어떠냐.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거다와 같은 회유와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육군사관학교 47기 동기인 배모 변호사. 지난 10일과 13일 곽 전 사령관 아내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잇따라 보냈습니다. 배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전만 해도 대선을 준비하자던 여론이 이제 탄핵 기각과 각하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관도 같은 결론을 내릴 걸로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의 지금 같은 태도는 본인에게 치명적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다면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무료 변론을 언급하면서는 자유우파에서 도움을 주려 하는데 왜 거절하느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심을 꺼냅니다.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에 협박 이용당했다. 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 진술은 전부 탄핵몰이, 내란몰이를 위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당당히 밝혀보는 게 어떠냐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 아내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배 변호사는 지난 13일에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살고 이런 표현을 이제 드린 건데 다 같이 살 수 있는 곽 전 사령관 측은 배 변호사가 지난 1월 초에도 비슷한 내용의 회유 시도를 했었다고 MBC에 밝혔습니다. 배 변호사는 MBC와 통화에서 동기생이라 연락을 한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다면서 회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동기들, 친구들, 누구든 어려운 소식이 들리고 법률적으로 필요할 때 상담, 소송 등 도움을 주던 입장이라 특별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이렇게 끈질긴 압박과 회유는 그러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아내가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한다. 명령에 따른 부하들을 위해 남편이 책임진다고 했다며 단호하게 회유에 맞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인 명령을 내려놓고도 부하들 탓으로 돌리는 윤 대통령 측은 마지막까지 핵심 증인 흔들기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육사 동기라고 자신을 소개한 배모 변호사는 문자와 전화 통화 내내 자기가 돕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을 일으킨 건 민주당이라며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 놀아난 불쌍하고 어리석은 군인답지 못한 군인으로 치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계엄군으로 국회에 들어간 것은 잘못됐다. 잘못한 것이니 벌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 남편의 명령으로 들어간 부하를 위해서라도 다 책임진다고 했다. 이게 곽 전 사령관의 생각이고 가족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날 어떻게 회유가 됐냐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좀 큰 부분들이잖아요. 민주당의 회유가 있었다고 얘기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 아내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 전 사령관 진술에 민주당의 회유는 없었다고 오히려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남편 스스로의 결심이라면서 남편은 누구한테 회유당하고 그럴 사람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나중에라도 떳떳하고 싶다. 죽어서라도 거짓말 안 하고 올바르게 했다는 거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문자와 전화는 곽 전 사령관이 양심 선언을 요구받았다는 TV조선 보도와 윤 대통령 측의 이딴 의혹 제기 이후 이뤄졌습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고교 동기들 여럿이 솔직하게 양심 선언을 빨리 해야 한다고 조언한 걸 야당이 한 것처럼 둔갑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 진술을 공격해왔던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보수 진영 인사들의 곽종근 흔들기가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내란죄 형사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이 전직 국방부 장관은 부하들의 증언이나 진술과 달리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으로 계엄을 미리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예비역 대령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먼저 약 1시간 동안 PPT로 이들의 내란 혐의를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국회와 선관위 등의 군대를 보내 국헌 문란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마이크를 잡고 거대 야당 패악질이 계엄 사유 명분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계엄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가 그런 말 자체를 안 했다는 거냐고 거듭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헌법재판소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조건이 성숙이 되면 체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거는 필요하면 체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검찰에 대해 여러 차례 어깃장도 놨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호칭은 부적절하다. 국가 원수인데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꾸어달라고 했고 계엄 배경이 거대 야당 때문인데 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언급하지 않냐며 검사를 제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오는 20일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첫 정식 재판도 열립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재판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내란죄 재판은 오는 24일 마지막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